간밤 전해진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미국 증시 하락한 부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5일 연속 주시장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6일째는 드디어 좀 쉬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1.5% 내렸고요. 나스닥은 결국 장 마감하기는 1시간 전까지 플러스 보합 유지하다가 결국 마지막 1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한 1% 가까이 하락세로 오늘 일단은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오늘도 1,800달러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1,800달러 위에서 일단 살짝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대형, 소위 빅테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빵이라고 불리던 뭐라고 불리던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이 오늘 사상체 효과를 찍은 이후에 조금씩 밀려 내려가는 흔히 해서 경계 및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이렇게 되는 것은 역시 좀 떨어지면 매번 나오는 얘기 있죠. 어저께만 하더라도 크게 반영 안 됐지만 이제 다시 전 세계 확진자 수,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이런 데서 아주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된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저께까지 S&P 500이 연초 대비 한 마이너스 2.5% 정도까지 근접했는데 오늘은 다시 한 마이너스 3.5% 정도 멀지는 않았지만 여하튼 연초 대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의 모습이 됐겠고요. 물론 나스닥은 주가가 연초 대비 플러스 나 있고 사상체 효과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브라질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좋을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코로나가 확진이 늘어나더라도 사망자 수, 사망률은 조금씩 떨어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늘어날 것이라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로 나온 주시장의 흐름을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가 29.43포인트로 하면서 오늘 다시 한 5% 이상 올라갔는데요. 공포지는 상식적으로 20 이하 가면 좀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시장 계속 좋게만 했을 때 보면 10포인트, 8포인트, 9포인트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0포인트, 60%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로 올라갔던 것이 금년 2월, 3월이었고요. 최근에 떨어져 봤자 지금 20포인트 이하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주가는 올라갔지만 뭔가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불안한 것은 살아있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오늘 작제 아래를 보면 위에 꼬리를 좀 올리면서 오늘 다시 30포인트에 근접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불안 심리, 경제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 심리, 그리고 각국 정부, 각국 중앙은행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편에 있는 것은 뭔가 안전한 자산으로 가자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00달러 이상에서 끝나는 거는 또 11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5달러, 6달러 계속 물론 지금 계속 거래되고 있지만 지금은 여하튼 금값이 고공행진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에서 뭔가 좀 불안 심리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종목으로도 바로 몇 개 말씀드리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상체호가 다 찍고 나서 조금 밀려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역시 사상체호가 그렇지만 연일 100달러씩 오른 거에 비해서 오늘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제활동 이런 것들이 약간 부진한 우려감 이러다 보니 확진이 되다 보니까 뭔가 여름에 좀 놀러 갈래도 예약했던 그런 비행기 타고 여행 가려던 미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국내에도 약간 다시 좀 예약률이 떨어지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항공회사들이 대규모 자금 지원 받으면서 구체적인 건 얘기 안 나왔는데 일단 약속을 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들이. 그러니까 또 그나마 벌써 상당수가 일세 해고됐는데 추가적인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항공사들이 주가 오늘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7%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오늘 7.5%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 아마 우리나라는 이런 항공주가 여러 가지 애매한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시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 경제활동 재개가 관련된 것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주식이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것들 뭔가 좀 그런 기대감, 섣부른 기대감은 쉽지 않다는 걸 오늘 대한민국 시장 다 마찬가지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택트가 아닌 컨택트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여행이나 항공에 대해서 이제 네네.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국내도 네네. 마찬가지고.
마시고요.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어제 기대 이상의 깜짝 실적을 네네. 발표했잖아요. 네네. 물론 일회성 이익이 한 1조 원 잡히면서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컨센서스 정도 맞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된 건데 네네. 이를 포함해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에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일회성 이익이 있건 어찌게 됐건 간에 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예. 2분기에 기업들의 이익 그 전망은 지금 23% 감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23%라서 한 달 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 35% 나오거든요. 이익 전망의 하락치가.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보다는 더 우리나라 그나마 선방했다 그러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익 전망하는 기업 수가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한 군데 한 증권사가 하나 얘기하면 별로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 평균 업계에서는 최소한 3군데는 이익 전망이 있어야지 평균치라도 나온다는 예. 거죠. 그래서 그 기업 수가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2,000개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단 한 1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150개밖에 우리나라는 쉽게 해서 이익 전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153개 기준을 보면 23% 하락했고요. 미국은 500개 기업 기준을 보면 35% 떨어졌기 때문에 기준의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어찌됐건 매출액은 11% 감소고요. 순이익은 10.3% 감소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에 153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봤자 70%는 이익이 줄고 30% 정도가 이익이 늘어나는데요.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장기적으로 물론 마디마디는 재료도 있죠. 그리고 테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급 때문에 올라가지만 결국 끊임없이 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사실 대한민국이건 어느 나라건 똑같습니다. 이익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이익이 증감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 허당입니다. 허당. 쉽게 해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올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이익인데요. 그러면 이익이 지금 좋아지는 건 어느 쪽이냐. 어저께도 보여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이익이 많이 좋아질 수 있게.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이 나왔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도 깜짝 실적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 반도체가 같은 거죠. 삼성전자는 좋았는데 SK하이닉스가 나빴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트를 모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업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익 전망 좋게 나오는 것들이요. 이게 다 일관되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입니다. 카카오가 135% 이익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네이버가 76%가 나오고 있고요. 넷마블 NC소프트가 95% 이상 이익 전망 기대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80%. 하여튼 바위 이런 것들 호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CJ 제일다양 같은 것들이요. 그래갖고 비비고 이런 것들을 많이 사 먹고 라면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미국에서도 많이 팔린다면서요? 비비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죠. 그리고 비비고 만두 같은 거 지금 뭐 코스트코에 들어가자마자 팔린다고 저도 뉴스 봤는데요. 농심이 265%, 하이트진로가 다 테슬라 술 드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몰랐는데 딱 그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57%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소비 생활,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석유 가스 업종은 90% 이익 감소입니다. 자동차요? 새로운 차가 뭐 주문이 많이 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자동차가 74%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화학업종 16%, 특히 현대차는 마이너스 72.3%거든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답이 있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네. 뭐 카카오와 네이버 말씀 주셨지만 인터넷 업체들도 주목이 되고 이제 결제 서비스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이 어제 좀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만 분명히 이제 언택트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예외인 것이 음식료 쪽이요. 그동안 네. 사실 시장의 방어적인 성격이다 하면서 주도주로 떠오르진 않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또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반사 이익, 수혜 기대감이 이쪽으로 모아지면서 실제로 음식료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실적이 잡힌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목을 받는 그런 양상들. 저도 술을 안 예. 드시고 술을 안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 안 마십니다. 네, 저도 안 사실. 마시죠. 예.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는 게 뭐 신뢰가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도 맥주뿐만 아니라 위스키 있지 않습니까? 예. 위스키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겁니다. 위스키요? 예, 위스키가요. 왜 그럴까요? 그건 저희한테 얘기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집에서들 많이 드신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 코로나 맥주 있죠. 코로나 맥주 회사가 코로나만 하는 게 아니라 와인이랑 위스키 다 같이 하거든요.
실제 엄청 좋게 났습니다 이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런 예. 것이 나 주가에 좀 반영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예, 뭐 기사로 저희는 수를 배우고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잡히고 있다라는 점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짱키 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